대만에 요번에 새로운 총통이 취임했지 않아? 맞아. 최근 대만의 새로운 총통 라이칭더가 취임을 했잖아. 이 라이칭더가 반중 성향을 가진 정치인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 연설에서 양안 관계에 대해 현상 유지 입장을 밝혔어.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유지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무려 취임 연설 30분 동안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31번이나 말했어. 이에 중국은 대만이 독립을 주장한다고 하며 크게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야. 특히 중국이 이번에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한 지 사흘 만에 대만 해협에 중국의 육해 공군이나 로켓군 병력을 동원하여서 포위해 그렇게 훈련을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동북아시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 거지. 어쩐지 최근에 대만 관련 뉴스가 많이 뜨더라. 맞아. 이래서 내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서 한전쟁이 일어날 시에 발생하는 시나리오를 이 샤르레 군사연구소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완벽히 다루는 것 같아. 그래? 그게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그게 그나마 현실성이 있고 잘 분석을 한 것 같아서 내가 그 내용 한번 가져와 봤어. 일단 이 내용은 중국의 워게임 시뮬레이션 결과를 기반으로 한 내용이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2시간 만에 끝내야 돼. 왜? 왜냐면 한국, 일본, 필리핀, 호주, 괌 이런 데서 미국의 그 병력 파견이 오기 전에 대만을 봉쇄해야 된다는 거지. 그거를 가장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세부적인 계획이 시작이 돼. 우선 전쟁 시작하자마자 중국의 한보 전투단이 대만 북부에 있는 수아오 해군기지를 제압하고 이어 대만 남부에 있는 가오슝 해군기지를 제압해. 그러면서 이 중국의 항모 전단들이 대만 해협을 비롯한 대만 바다를 포위하기 시작해. 이렇게 됨으로써 한국, 필리핀, 일본, 괌, 호주 등에서의 미군 진입을 차단하는 거야. 그 후에 방사포와 탄도미사일로 대만 지휘부와 방공 시스템을 집중 공격하여서 대만의 지휘 능력과 통제 능력을 무력화시켜. 중국의 복건성 대규모 방사포 부대에서 425mm 방사포를 발포하여서 이 대만의 미사일 부대와 지상 기지를 제압하고 DF-16 미사일을 발사하여서 대만의 방공 시스템을 제압한다는 계획이야. 이때 대만의 태국 미사일 기지에 미사일 전력의 반 이상을 소유하여서 완벽히 제압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 그 이후에 대만에서 J-15 함재기와 중국 연안에 배치된 S-400 지대공 미사일로 대만에서 이륙하는 공군기들을 격추시킨 다음에 중국의 J-12 전폭기 등을 추격하여서 대만의 잔여 전력을 파괴하는 거지. 그리고 KJ-500 AWACS를 대만의 상공에 띄워서 대만 상공을 통제하고 대만에 남아있는 해군 함정들을 색출하는 데 사용을 해. 이렇게 대만의 제공권과 그다음 대만에 있는 모든 해협을 다 장악을 하게 된다면 마지막으로 이 중국의 H-6 폭격기의 수당 미사일을 탑재하여서 대만의 마지막 남은 민간 전략적 목표들을 완벽하게 파괴하게 돼.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중국의 지상 부대들을 투입하게 되는데 이 075형 강습 상륙함을 동원하여서 대만을 완벽하게 점령을 하게 된다는 내용이야. 근데 이 과정을 2시간 안에 끝내야 되는데 호주나 괌이나 그런 지역에서 미군이 빨리빨리 병력을 보내기 때문에 아니야? 그렇지. 주한미군이랑 주일미군이 대만으로 병력을 파견하는데 최단 시간이 2시간이기 때문이야. 주한미군도 그래? 실제로 2021년에 코로나 백신 운송을 명분으로 대형 수송기 그 C-17을 한국 오산기지에서 대만 숭상공항으로 이동하는 훈련을 진행하였단 말이야. 2시간 이내로 도착했어. 진짜? 이게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중국은 2시간 안에 전략적 목표인 대만을 완벽히 점령을 해야 된다는 거야. 계획만 들으면 중국이 이대로 하면 될 것 같잖아. 중국이 대만이 군사력이나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선진국이기 때문에. 근데 변수들이 많아. 어떤 변수가 있어? 우선 대만을 침공할 때 중국이 감당해야 되는 변수가 뭐냐면 동북아시아 최강 전력인 주한미군 2사단과 일본 요코스카항에서 출동하는 미 항모함대 그리고 괌에서 추격하는 미 공군을 상대해야 돼. 그럼 중국 혼자서 과연 될까? 그래서 북한을 동원하는 계획이 있기도 해. 어쨌든 이렇기 때문에 대만 입장에서는 중국에게 침공을 받는 즉시 2시간에서 4시간까지는 버텨줄 수 있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 일단 시나리오대로 대만을 침공하려면 대규모 병력을 대만 해협 쪽으로 배치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이러한 과정에서 병력 움직임들이 미국의 정찰 자산에게 사전 탐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그렇게 된다면 미군이 미리 함모 전단과 잠수함을 배치하여서 중국에게 압박을 가할 거야. 중국은 쉽게 대만을 침공하지 못하게 되는 거야. 그렇네. 게다가 대만은 국공내전 이후에
중국의 침공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 대만은 자신의 모든 주요 시설을 1950년대부터 노쇠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쉽게 공격은 못하지. 그리고 대만이 중국 침공에 대비해 수많은 가설과 시나리오를 짜고 그만큼 군사작전에 대해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나리오 또한 대만의 예상 범위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 그렇게 되면 중국이 대만을 침략을 했을 때 대만 내에서 시가전을 벌여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 미군이 같이 충돌하게 되면서 중국에게 불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지. 그러면 대만의 TSMC는 어떻게 될까? TSMC가 이 반도체 파운드리 미국이 큰 역할을 하잖아. 그치, 전 세계 거의 1등 수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무조건 참전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구나. 대신 TSMC는 그 네덜란드인가 ASML인가 맞아. 거기랑 이미 사전에 중국이 침공했을 때 시설을 셧다운 시켜버리는, 중국에게 기술을 줄 바에 스스로 자멸하겠다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 TSMC도 다 계획이 있구나. 지정학적으로 대만이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중요한 위치가 되며 민주주의 가치를 한계 공유하기 때문에 미국이 대만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돼. 그리고 미국이 만약에 대만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미국의 안보 공약에도 큰 위기가 오는데 이 대한민국과 같이 미국과 군사 동맹을 맺은 국가들에게 미국에 대한 신뢰가 감소하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위상이 낮아지게 되는 거야. 그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대만을 지원할 수밖에 없어. 미국의 만약 중국이 대만을 실제로 침공할 가능성은 얼마 정도 되는 거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커.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안 하고 이렇게 군사적으로 위협만 주고 있는 상황이야.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많은 국가들이 깨달았잖아. 특히 러시아제 무기들의 성능이 이 우크라이나에도 고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러시아의 무기 체제를 데드카피한 중국 또한 과연 대전에서 잘 먹힐 수 있을까가 의문이야. 근데 중국이 두려워하는 게 미국 제2보병사단이거든. 근데 이거를 한국에 묶어둬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 대한민국을 통해 북한을 견제하고 일본을 통해 대만을 견제하였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북한이 내려오게 된다면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묶일 가능성이 크지. 그치. 하지만 김정은이 중국의 요청이라 해도 자신의 정권과 국가의 사활을 걸고 그런 큰 리스크를 끌어안고 굳이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낮지.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가 현재 고조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전쟁이 당장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그렇지만 중국은 공산당이고 시진핑 주석의 권한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전쟁 가능성은 아예 무시할 수가 없어. 꾸준히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해.